결혼 12년 만에 남편에게 불륜을 당하고 이혼 소송까지 겪은 뒤 저는 마라탕 가게를 개업하며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식 당일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가 들이닥쳐 가게 안을 뒤엎고 저를 향해 내 돈 뜯어간 도둑 X 이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난동을 잠재운 것은 다름 아닌 예비 남편의 명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뻔뻔했던 사람이 나락으로 향하는 걸 그대로 지켜봤던 그때의 통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염치라곤 하나도 없는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기가 막힌 사건을 겪었던 40대 여자 김종미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반성이라는 걸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콧방귀 끼며 무시했더니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인간들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강한 사람에겐 찍소리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이제와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때의 사건,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지방에서 크게 소축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산 편인데 제가 어릴 적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에 가면 맨날 소똥 냄새 난다며 짓궂은 친구들이 놀려대는 통에 저희 집이 축사를 운영한다는 게 그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서 온 바닥을 기어다니며 징징거렸을 때 아빠는 그런절 바라보며 웃으며 얘기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나한테서 소똥 냄새 난대. 아빠도 그냥 회사 다니면 안 돼. 맨날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야. 종미야, 네가 한 10살만 더 먹어봐. 그럼 그 친구들 다 널 부러워할걸? 아, 지금이 어려서 소똥 냄새나 맡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봐. 이게 소똥 냄새로 느껴지나? 그게 무슨 소리야. 소똥 냄새가 그냥 소똥 냄새지. 그땐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도 점점 자라며 저희 집이 생각보다 잘 산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집에서 먼 곳에 진학하다 보니 제가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자취할 때도 집에 지원을 받아 좀 좋고 넓은 곳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거기다 대학 동기들 중에선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하는 동기들도 많았는데 전 저희 집의 지원 덕분에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요. 정말 전 엄마 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 생활하다 전 남자친구 강한수를 만나게 되었고 4년이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었어요. 저와 다르게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저와 남자친구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 보니 주변에선 연애를 오래 하지 못할 거란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전 환경은 잘 모르겠고 남자친구의 그 마음과 인성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세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첫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친구는 밤새 제 얘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오늘 부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와, 나 진짜 너무 열받아서 당장 때려치우겠다고 소리칠 뻔했다니까. 아, 진짜 왜 저러는지 몰라. 정민아, 진짜 화났겠다. 대체 왜 그러신데? 내가 가서 몰래 한 대 때려주고 올까? 어떻게? 복면 써? 아이, 뭘 또 복면까지 써. 괜찮아. 그래도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속이 편하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피곤하지? 나만 혼자 얘기하고 오빠 얘기 듣지도 않았네. 미안해. 아니야. 종민의 마음 풀렸으면 됐지? 뭐? 난 네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또 얘기해봐. 오늘 회사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늘 다정다감하고 세심했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려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조건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전 이 사람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자기 환경 때문인지 결혼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더라고요. 저 역시 남자친구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저희 사이에 금이 가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절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며 선언하시는 바람에 첫인사도 가지 못했었네요. 남자친구도 중간에서 엄청 난감해하고 속상했죠. 전 어떻게든 남자친구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선물 공세도 하고 연락처를 알아내 메시지도 보내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어머니 마음은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2달을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마침내 제 노력에 마음이 바뀌셨는지 절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은 정말 옷부터 화장까지 엄청 신경을 써서 갔던 것 같아요. 2손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남자친구 집은 낡은 빌라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땐 그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계단을 올라 도착해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와 똑 닮은 어머니께서 절 맞아주시더군요. 전 바로 환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미라고 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은 자주 드렸었는데 얼굴은 처음 보시죠? 어머님이 어떤 거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이것저것 사와 봤어요. 그래요? 아, 일단 들어와요. 덤덤하고 건조한 남자친구 어머니 말에 전 잔뜩 긴장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3명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고 제가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작은 상을 펼치더니 그 위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선 한참을 절 보시다 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한수한테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크게 축사를 운영하신다고.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소를 키우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럼 넌 남부럽지 않게 컸을 텐데 왜 우리 한수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와보니 우리 집 생활 뻔히 다 보이지 않니? 아, 그게 전 괜찮습니다. 결혼 허락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푹 쉬더니 저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철없는 여자애들 만나지 말라는 거다. 네가 보기엔 너희들 둘이서만 잘 살면 끝날 것 같지? 한수 나한테 유일하게 하나 있는 피부치야. 한수가 결혼한다고 해서 날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고림은 이래나 그게 무슨? 여기 와보니 우리 집 형편 다 알면서 힘들었지. 결혼하면 넌 여길 평생 오르내리며 살아야 돼. 그럴 수 있어? 힘들게 일 한 번 안 해본 아가씨가 이런 집안의 시집와 불평불만 없이 우리 한수한테 상처 안 주고 다 감당하며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난 우리 한수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 없어. 오늘 부른 것도 우리 집 상황 2눈으로 똑똑히 보고 마음 접으라고 부른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전 그런 남자친구 반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4년 연애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엄마, 엄마 왜 그래? 이러려고 종미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어? 어떻게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그런 소리를 해? 한수, 너도 정신 차려. 너 이 결혼해서 이 엄마 무시하고 살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냐고. 아가씨, 우리 한수 나한테 생명이나 다름없는 애야. 그러니 마음 접어.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하니까.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도 다시 가지고 가. 다시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끈질기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 제 마음을 단념시키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땐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사실 그날의 사건으로 전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 계속해서 남자친구 집을 오가며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의 사건 이후 절 만나지 않았던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저에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얘기를 하셨어요. 아가씨, 여기 오지 마.
아가씨, 여기 100번이고 10번이고 찾아와도 내 마음 바뀔 일은 절대 없어. 지금이야 사랑이 전부인 것 같겠지. 그런데 그것도 다 한때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서로 원망하며 사는 거야. 나라고 나 혼자 애 키우고 싶었겠어?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찾아오지 말고 우리 한수랑도 헤어져줘. 우리 한수 나한테 정말 소중한 애야. 한수가 그쪽 집에서 기죽고 사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얼굴로 온 아가씨. 그 얼굴도 난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 제발 아가씨가 좀 포기해줘.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좀 헤어져!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빛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그때서야 아, 이 결혼은 정말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저에게 이렇게까지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를 하실까 싶은 마음에 저도 그때부턴 마음을 접게 됐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간곡한 마음을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전 이 모자 사이에서 제가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전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고자 살던 지역도 옮기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래도 점점 저도 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남자 김성호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이 남자는 참 적극적이었답니다. 사람도 엄청 긍정적이고 밝았고요. 처음엔 저 마음이 없었는데 이 남자가 엄청 저에게 들이대더라고요. 포기할 줄 모르고 제가 막 밀어내는데도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다가오는 이 남자를 보며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마음도 열렸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전 이 남자와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누나였던 큰 시누이 김유정, 그리고 막내 여동생인 작은 시누이 김유경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시댁에서 같이 살았지만 작은 시누이는 직장이 멀어 따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땐 크게 문제가 없었답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전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다 보니 직장을 다니는 게 힘들어 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집에 찾아오곤 했어요.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애들 챙기고 애들 낮잠 잘 때 한숨 좀 자야 되겠다 싶으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이구야,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어머, 너 지금 뭐하니? 아예, 애들 잘 때 후딱 치워야지. 뭐 하는 거야? 어? 어머님 오셨어요? 아, 애들 낮잠 자고 있어서 저도 좀 쉬려고요. 그냥 두세요. 제가 이따가 할게요. 멀리 있다가 해. 아, 얼른 일어나. 이거 얼른 치우고 반찬 좀 하자. 저번에 애비 보니까 살이 쪽 빠져가지고 안 됐던데. 내가 반찬 만드는 거 알려줄 테니까 얼른 넌 거실 좀 치워. 아유, 애 키우는 집이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기 치워라 저기 치워라 입으로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와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주 절 시켜먹기만 하더라고요. 심지어 반찬 만들어준다는 핑계로 집 여기저길 뒤지면서 전에 안 보이던 거라도 보이면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뭐니? 어머, 이거 새로 산 거니? 아, 아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선물로 사준 거라고요. 아유, 넌 돈이 무슨 화수분처럼 나온다니. 애비 혼자 아둥바둥 버는 돈 가지고 이런 거 맨날 사 제끼면 어떻게 둘을 키운다는 거야. 일도 안 하면서 이런 걸 사면 안 되지. 하여간 요즘 애들 아낄 줄을 몰라. 아낄 줄을. 어머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사준 거라고요. 아,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잠깐 저희 집에 계셔주세요.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병원? 아이, 갑자기 무슨 병원? 어제부터 손목이 시큰시큰 아파서 솔직히 냄비 들기도 힘들어서요. 저 병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애가 무슨 병원을 가. 참으면 나중에 다 알아서 나을걸. 병원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게 네 일이야. 하여간 일도 안 하면서 아주 남편 돈이나 쭉쭉 빨아먹고 난 그걸 못 본다. 어머님, 제가 무슨 돈을 그렇게 쓴다고 그러세요. 남편 돈도 제가 쓰지도 않고요. 그렇게 남편이 잘 버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뭐? 너 지금 애비 험담하는 거냐? 아유, 나 갈란다. 시애미한테 큰 소리나 치고 말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나마 제가 직장 생활할 땐 별 잔소리도 안 하던 시어머니가 제가 직장 생활 안 하고 쉬기 시작하니 내내 돈거리며 스트레스를 주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벌면 말도 안 합니다. 애 둘을 키워야 하니 저도 아끼고 아끼며 살림을 하는데 뭐라도 꼬투리 잡아보려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새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에 토로를 했는지 남편이 퇴근해 오더니 절 달래주더라고요. 오늘 엄마 왔다 갔다며. 아휴, 왜 또 오셨대? 당신한테 또 한 소리 하셨어? 아까 엄마가 나한테 전화 오셨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와선 도와주지도 않고 왜 맨날 잔소리래? 아, 몰라. 집에 참치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걸 먹이느냐며 아주 그냥 화를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 당신 좀 참아. 엄마가 아버지 일 안 해서 혼자 아둥바둥 누나랑 나랑 동생 키워서 그래. 내가 중간에서 다시 잘 얘기할게. 누나가 시집 안 가니까 엄마가 괜히 당신한테 스트레스 주나 보다. 아, 정말 미안해. 당시 큰 시누이 김유정은 결혼도 안 하고 시댁에 눌러 살고 있었고 그런 시누이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시어머니는 죄다 저에게 풀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관심도 없고 내내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기 바쁘고 작은 시누이 역시 집안에 관심도 없고 잘 오지도 않으니 시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상황도 그저 이해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만 그랬다면 그래도 시집살이 하는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큰 시누이까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큰 시누이는 꼭 제 옷차림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면 원래 편하고 막 입는 옷을 입고 음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시누이는 무슨 제가 한복이라도 차려입어야 하는 듯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옳게. 옷이 그게 뭐야? 집에 옷이 그거밖에 없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 왔는데 좀 격식 있게 차려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꼬라지가 한 50대처럼 보여? 형님, 저 음식 해야죠. 내 기름 튀면서 음식할 건데 편하게 입어야 하잖아요. 나중에 갈아입으려고 다 챙겨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음식을 뭐 하루 종일 해. 좋은 옷, 불편해도 시댁 식구들 보는 눈도 있고 챙겨서 입어야지. 아우, 난 시집 가면 시댁엔 딱 정장 차림으로 격식 챙겨서 갈 건데. 올케는 너무 시댁을 편하게 생각하나 봐. 전 그런 큰 시누이의 말에 대꾸하기 싫더라고요. 둘 데리고 시댁에 와. 음식까지 해야 하는데 격식 차려서 옷을 입다뇨?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 바쁜데 그 와중에 옷차림 지적하고 있는 큰 시누이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소가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과의 사이가 크게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슬슬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맨날 칼퇴근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더니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며 술에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정말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자정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온 남편이 술에 취해온 집안 불을 다 켜고 애들까지 깨우려고 하길래 제가 나서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술 마셨으면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 넌 뭔데? 아, 내가 우리 집 불 좀 켜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뭐? 지금 장난해. 얼른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없이 술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 이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선 정신도 못 차리고 현관문 앞에서 누웠길래 다급하게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우니까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예쁜이 팁? 오늘 오빠가 쏜다. 우리 유정이 작은 시누이 이 오빠가 먹여 살릴게.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유정이? 유정이가 누구야? 횡설수설하는 남편은 제 물음에도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전 그때부터 남편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진짜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온갖 술집 여자들이 오빠, 오빠 하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정말 기가 차 어이가 없더군요. 그중에서 유난히 딱 한 술집 여자와 길게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여러 번 오고 간 게 보였어요. 이미 갈 때까지 다 갔는지 아주 그냥 연인 사이가 따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그날은 아예 잠도 못 들었었네요. 결국 다음날 전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남편을 깨웠다 좀 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숙취도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당신 얼른 일어나봐. 이거 뭐야? 당신 밖에서 이러고 돌아다녔어? 다른 여자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다녔냐고? 아우, 속이야. 뭐야? 이 아침부터 뭔 난리야? 당신 바람 피우고 있냐고. 술집 여자랑 바람 펴. 그런 거야? 그래서 맨날 술 퍼마시고 돌아다녔냐고. 아이, 진짜. 아, 짜증나게. 안 그래도 피곤한 사람이 아침부터 깨워서 난리를 꼭 피해야 되겠냐. 아우, 이따 얘기해. 아, 술 깨고 얘기하자고. 당장 일어나봐. 지금 아니면 언제 얘기해? 당신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일어나자마자 나가버리고 대체 언제 얘기를 하냐고. 언제? 그러자 남편은 온갖 짜증을 내더니 벌떡 일어나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한 사람은 자긴데 엄청 뻔뻔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 여자 좀 만났다. 뭐 어쩔 건데.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야. 여자가 좀 사근사근한 맛이 좀 있어야지. 허구한 날 잔소리해. 내가 이렇게 숨이나 쉬겠어? 밖에 나가봐. 다른 여자들 다 친절하고 사근사근 애교도 듬뿍이라고. 뭐? 뭐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애 둘이나 있는 사람이 지금 바람 폈다는 게 이렇게 당당할 일이냐고? 뭐 어쩌자고? 뭐 헤어지자고? 그래. 헤어져. 뭐 나라고 뭐 아쉬운 줄 알아? 애 둘이나 낳아서 펑퍼짐해진 당신보다 훨씬 늘씬하고 쭉쭉 빵빵한 여자들 널리고 널렸어. 나라고 뭐 아쉬운 줄 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러더니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그동안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결국 바람까지 나버렸다니? 아예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 시집살이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남편까지 바람이 났으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란 놈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화를 내고서 나가더니 그날 저녁 일찍 들어오더니 저더러 나가라는 거 있죠. 뭐야? 왜 아직 집에 있어? 당신 아직 안 나갔어? 뭐? 내가 어딜 나가? 그리고 왜 오늘 일찍 들어왔어? 내 집 내가 들어오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나가야지. 애들 짐이랑 죄다 챙겨나가. 뭐 이혼하자면 누가 말릴 줄 알았냐? 여지껏 당신 일 안 하고 놀았으니까 재산 나눌 것도 없고. 그리고 애들도 다 당신 편이니까
당신이 키워. 내일은 좀 짐을 빼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새 여자랑 살림을 차려야 되거든. 뭐? 내가 왜 이 집을 나가?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 근데 내가 무슨 지분이 없어? 재산분할 똑바로 해. 재산분할? 재산분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 나눌 게 뭐가 있어? 내 돈으로 애 키우면서 편하게 살았으면서. 아, 됐고. 그딴 소리 할 거면 법대로 해. 법대로. 어차피 내 돈으로 살림하고 산 거 다 증거 있으니까 법대로 하자고. 어쩜 이렇게 사람이 염치 없고 뻔뻔할 수가 있나요? 아빠라는 사람이 애들도 안 키우겠다고 하고 양육비는 자기 공무원이라 둘이 합쳐 50만 원 주겠다는데 진짜 도저히 이 사람과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와선 절 비웃고 비꼬더라고요. 예, 너 이혼 소송한다 그랬니? 아이고, 너도 참 대단하다. 네, 친정 좀 산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네가 싹싹 빌어서라도 붙잡았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니?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어머님, 애들 불쌍했으면 남편이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한 소리 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오죽 못했으면 걔가 밖에서 그렇게 마음을 줬겠어? 지금이라도 가서 싹싹 빌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이혼만 하지 말자고 빌려고.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버는 애가 이혼해서 뭐 어떻게 살 건데? 우리 아들이야. 직업 좋지? 인물 좋지? 성격 좋지? 뭐 재혼이든 사혼이든 얼마든지 하겠지만 너네 둘 다 애 딸린 여자 가지고 어떻게 살려 그러니? 내가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제 생각이요? 제 생각 2번 하시면 아주 그냥 큰일 나겠네요. 됐습니다. 저도 저런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며느리 그만둘게요. 그래라 그럼. 내가 뭐 너 아쉬운 줄 알아. 친정 하나 잘 산다고 결혼시켰더니만 득본 거 하나도 없네. 나도 아쉬울 거 없어. 모전자전이라고 엄마나 아들이나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남편한테 편하게 출퇴근하라고 차도 뽑아주고 명절마다 남편 용돈도 두둑히 챙겨주고 때면 시댁에 소고기까지 보내줬는데 득본 게 없다뇨?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전 그래서 독하게 이 남자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식까지 내팽개친 이 남자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남편의 행적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은 남편이 출장이니 뭐니 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그 불륜녀와 내내 함께 갔던 게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선 민원까지 제기하고 전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했죠.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 전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볼 일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전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전 남자친구 강한수였거든요. 종미야. 김종미. 종미 맞지? 나야? 나 한수. 어? 아, 오빠가 어떻게 여길? 나 일 때문에 여기로 왔어. 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 우리 14년 만이지. 진짜 반갑다. 넌 하나도 안 변했네. 환하게 웃으며 얘기하는 전 남자친구를 보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우연히 만나고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5년 전에 이혼을 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이혼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니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뻔뻔한 남편은 재산을 하나도 분할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결국 재산 분할도 하고 애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해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이혼이 확정됐을 때 전 남편은 끝까지 제 속을 긁더라고요. 야,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났네. 잘 살아라.
뭐 보나마나 아등바등 살기 뻔하지만 그래도 내가 애들 종종 볼게. 양육비 혹시라도 뜯어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켜볼 거니까. 뭐 얼마나 준다고 양육비 눈에 누가 보면 매달 몇백씩 주는 줄 알겠다. 야, 넌 돈 한 푼 안 벌면서 내가 준 돈이 거저 주는 줄 알지? 하긴 능력도 없는 내가 뭐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나? 남자 잘 만난 인생 필요했겠지만 애둘 딸린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 재혼하려고 하면 너 관리 좀 해야 돼. 그 꼴로 재혼은 물 건너갔다. 그러더니 희죽대면서 떠나버리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당장이라도 가서 뒤통수 확 갈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전 이를 갈았어요. 사실 12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게 저에게도 큰 상처가 됐거든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충격이 꽤나 크더라고요. 그런 제 충격을 곁에서 위로해주고 달래줬던 것. 바로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던 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서 힘들 때마다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아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전 남자친구와 거리를 뒀었습니다. 이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걱정해야 하고 제 마음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그저 친구로서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종미야, 나도 이혼해봐서 알아. 그 마음 얼마나 허무하고 허한지. 나 다른 거 안 바래? 그저 네 곁에서 친구로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어. 나도 정말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나 밀어내지 마. 그냥 곁에서 지켜보게만 해줘.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 인연 이미 끝난 지 오래잖아. 난 괜찮아. 안 끝났어.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인연이야. 우리 어머니 몇 해 전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네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너랑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종미야, 그냥 우리 친한 친구로 지내보면 안 될까?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주며 다시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전 그 후로 열심히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를 다녔는데 아무래도 아이들도 아직 좀 어리다 보니 회사를 다니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나이도 40대 중반이라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다 지방에 계시고 애들은 맡길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하다 식당을 하나 오픈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침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혼하고서 절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혼 후 2년 만에 전 마라탕 가게를 체인점으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때쯤 전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전 남자친구는 제가 이혼하는 내내 저에게는 한결같이 의지가 되었거든요. 거기다 애들한테도 너무 살갑게 잘하고 잘 챙겨줘서 이 사람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던 그때 식당을 오픈하는 개업식 날 정말 반갑지도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애들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이 전시댁에 갔는데 11살이던 큰애가 제가 식당을 오픈한다고 말한 모양이었어요. 개업식으로 가게 문을 딱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가게 안까지 찾아와 아주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이야, 너 어디서 가게를 열어? 어? 우리 아들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가게 열었지. 그지? 그래서 이 가게 연 거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돈으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아들 돈이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가세요. 정당하게 재산 분할 받았던 돈이고 더군다나 그 돈으로 이 가게 못 차립니다. 어디서 행패세요? 당장 나가세요. 엄마, 쟤 좀 봐봐. 아주 얼굴이 폈네. 폈어. 야, 네가 민원 걸어서 우리 동생 공무원에서 잘렸어. 어? 그렇게 사람 인생 망하게 해놓고선 어디서 식당 한다고 난리야? 내가 여기 그냥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공무원에서 잘리고 여지껏 힘들게 사는데 어디서 지금 혼자 잘 살려고 그래? 당장 돈 내놔! 우리 아들한테 뜯어간 돈 내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는 다짜고짜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밀치며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는 뒤에서 깔깔 웃으며 그 모습을 비웃듯이 바라봤죠. 전 이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민원을 제기한 건 맞지만 공무원에서 남편이 잘린 이유는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쪽 아들이 공무원 잘린 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네, 불륜녀와 헤어지자고 하니까 거기서 행패 벌였다면서요? 술 마시고 술집 행패 부려서 경찰한테 잡혀가고 위치 장신이 쓰레기니까 그래서 잘린 거잖아요? 공무원 품위 유지 몰라요? 하긴 불륜 저지른 사람이 뭘 알겠어. 따지고 싶거든 그쪽 아드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곱게 헤어졌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짓 벌일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독하게 소송 걸고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야? 너 아니어서 우리 아들 이런 일도 없었어. 너 잘 되는 꼴 나 죽어도 못 본다. 그래? 내 동생 인생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선 너만 편하게 살려고. 너 아주 내가 가만 안.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때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갑자기 가게 안짓기들을 다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럽고 놀라서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그 사람들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영업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거 제가 아니고 당신 아들이에요. 가정 버리고 불륜이나 저지른 아들을 어떻게 뻔뻔하게 두둔하세요? 자식도 버리고 불륜녀랑 살림 차리겠다고 한 게 바로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피워요. 당장 나가요. 나가! 못 나가. 아, 우리가 왜 나가? 그때 네가 가져간 돈 내놓기 전엔 우린 절대 못 나가. 절대 안 나가!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아예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하며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던 그 순간 저희 식당으로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 남편이었답니다. 종미야,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정말 괜찮아? 아, 난 괜찮아. 오빠 다친 데 없어. 그러자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절 여기저기 살뜰히 살피는 예비 남편을 보고선 기가 막혀하며 비꼬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허이구, 걸레 여자라고 남자 꼬신 재주는 있나 보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랑 이러고 다녀. 큰애 가는 말이 딱 맞았구만. 삼촌 하던 게 너 남자 만나고 있었니? 정말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러니까 엄마, 얘가 남자가 있어서 그랬네. 안 그럼 우리 경배전 남편랑 재결합하려고 난리 피웠을 텐데. 설마 너 경배하고 헤어지기 전부터 만난 거 아니야? 일부러 경배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사람이랑 저랑 비교를 해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나가시라고요. 어머, 이것 봐. 이것 봐.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뒤에선 이렇게 호박씨 까고 있었나? 그래서 돈도 못 준다는 거야. 기가 막힌다. 정말. 남자에 미쳐가지고선 전 시댁도 이렇게 외면하고 말이야. 그런 여자 가는 식당이 어떻게 잘 되겠어? 그렇게 비꼬며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전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절 만류하며 두 사람 앞에 선 건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 사람들을 향해 반듯하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미 씨, 전 남편 식구들이시죠? 아, 그런데 여긴 다 같이 어쩐 일로? 그쪽은 빠져요. 그쪽이랑 얘기할 거 없으니까 난 쟤랑 얘기할 거예요. 어디서 껴들긴 껴들어. 아,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전 김종미 씨, 담당 변호사입니다. 할 말 있으시거든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아, 자, 여기 제 명함이에요. 그렇게 예비 남편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자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화들짝 놀라며 다급히 명함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네, 제 예비 남편은 변호사였답니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죠. 가난한 집에서 성공한 자식이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런 외아들이 결혼하면 자신을 돌보지 못할까봐 결혼을 내내 반대하셨던 거였고, 나중에 저와 헤어지고 난 후 많이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인연이 다시 닿았던 거였고, 그때 지하철에서 자신이 변호사인데 도와주겠다고 하며 그 후로 저희는 가까워지게 된 거였어요. 재혼할 남편이 그렇게 명함을 보여주자 전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그때부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앞에서 쩔쩔매더군요. 그런 모습에 예비 남편은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 좀 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오셔서 난동 피우신 거 저거 보이시죠? 영업 오픈해야 하는데 이거 죄다 방해하신 거거든요. 영업 방해죄로 고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돈 달라고 협박하셨죠. 저기 다른 분들도 다 보셨고요. 협박죄 성립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뭔가 오해를 해서. 오해요? 제가 종미 이혼할 때도 변호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재산분할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예. 아,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뻔뻔하게 화내며 가게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전 시어머니와 큰 신우는 어디 가고 예비 남편의 명함을 봤더니 3초 만에 깨갱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강약 약강이란 말처럼 강한 사람한테 저렇게 깨갱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척 잘난 척 하는 게 바로 전 시댁 식구들이었더라고요. 저한테 두 눈 부릅뜨고 따지던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어이없어 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손님들도 그리고 예비 남편도 그 모습에 어이없어 했어요. 아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죠. 아유, 저도 오랜만에 열이가 불타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사랑 건드는 거 못 참거든요. 명함 받으셨으니 소장은 금방 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만 가시겠어요? 아니면 뭐 경찰이라도 불러드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갑니다. 예. 가자. 가? 엄마 가자.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날 겁니다. 제 아내 괴롭히시면 아시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전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자 예비 남편이 절 부축해줬습니다. 종미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아니, 저 사람들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일어날 수 있겠어? 오빠 미안해. 이런 꼴까지 보이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저 사람들 이상한 거지. 너만 괜찮으면 돼. 괜찮은 거지? 어디 다친 데 진짜 없지? 우리 병원이라도 가볼까? 괜찮아. 고마워, 오빠. 그날 개업식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결국 바로 오픈을 할 수 없었죠. 찾아온 손님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했어요. 그래도 상황을 다 보셔서 그런지 다 이해를 해주셨고 오후 늦게나마 가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난동은 CCTV로 다 찍혀 있어 영업 방해죄로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정말 소장이 날아갔어요. 프랜차이즈를 아마 오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픈 시간이면 이런 게 다 중요한데 난동을 피웠으니 제가 하지 않아도 아마 본사 측에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렇게 소장이 날아가니 다급히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고 애미야, 이게 뭐니? 소장이라니. 어떻게 우리한테 소장을 보내? 우린 돈 없다. 우리 줄 돈도 없어. 그러니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죄송해서 어쩌죠?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서요. 그러게 왜 여기까지 오셔서 그 난리를 피우셨는지.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줌마 아들한테 말하라고요? 아줌마,
아들 인생 망한 거 제 탓 아니고 아줌마 아들 스스로 한 거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통화가 할 만큼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말 있으시면 제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아니 어머, 그래도 우리가 예정이 있는데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어쩌니? 예정이요? 그거 버린 지 오래입니다. 뭐 정이 남아있을 리가 있겠어요? 아줌마 정신 차리고 아줌마 자식들이나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전 시어머니와 합의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아마 그날 일로 전 시댁 식구들은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그 후 다신 저에 대해 애들에게도 험담을 하지 못하고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저희 애들도 전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애들도 자주 보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애들 앞에서 그렇게 엄마 험담을 해서 애들 마음에 상처 주더니 다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둔한 전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잘난 척하다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말아먹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땐 가벼운 경징계였지만 그 후에 큰 난리통을 피워서 파면되고 만 거였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준 거였어요. 지금은 전 남편이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좀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애들 앞에선 친분이 부끄럽지 않은 아빠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다정다감하고 배려 많은 남편은 저희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사실 이혼하기 전엔 매일같이 전 남편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봤던 그 어린애들이 저한테 오히려 아빠랑 같이 살기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지금의 재혼한 남편과 오히려 더 잘 지내며 저 없이도 셋이서 놀러도 가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제가 참 잘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엔 다 같이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남편이 저한테 행복하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진짜 행복하다. 당신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 결혼한 것도 그렇고 저렇게 당신 속 빼닮은 아이도 둘씩이나 생기고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이렇게 모든 게 다 제 덕분이라고 말하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전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요. 사실 이혼할 땐 제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40이 넘고 새로 시작하긴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제 나이 늦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나이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나이였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어린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테고 제 또래이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인생 선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알게 된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내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행복은 언제고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